네, 뭐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750년부터 1258년까지 대략 500년 동안 이어왔던 왕조입니다. 물론 중간에 부침을 있습니다. 10세기 이후 한 900년대 이후로부터는 거의 뭐 이름만 왕조지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슬람 제국이라고 한다면은 요 아바스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는요, 애초에 무함마드의 숙부, 삼촌이죠. 숙부였던 그 아바스, 요 후손인 그 누굽니까? 아부 알 아바스. 이 친구가 건국을 합니다. 아바스. 수도는요, 새로 만듭니다. 바그다드라고. 수도 바그다드. 수도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지요. 예, 이때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도시. 성벽 막 그다랗게 해가 지름 한 2km짜리 성벽을 그다랗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가 전성기 때는 인구가 한 150만까지 갔다는 아주 뭐 지금으로 치면 거의 뉴욕과 맞먹는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도 바그다드. 여기에 모스크만 한 6만 개가 있었고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함맘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거도 한 3만 개 정도가 있었다는 아주 초대형 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바스 왕조는요, 그 전에 우마이야 왕조와 다르게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연금 그 전에 아랍인이라고 한다면 우마이야 왕조 때 보면은 연금 받고 세금이라고는 그 뭡니까? 그 자카트라고 부르는 희사, 기부금, 막 이것만 한 10% 정도 내면 됐었는데 연금 없애고요. 하라즈를 부과했어요. 하라즈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토지세입니다. 알겠죠? 네, 아랍인 특권 폐지했고 그 비아랍인 같은 경우에도 하라즈를 내는데 비아랍인 같은 경우에는 뭘 안 내느냐면 이제 지즈야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지즈야는 누구만 내느냐면은 비이슬람 교도들. 교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지즈야까지 부과한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어떤 뭐 사람들의 구별은 이 친구가 이슬람교인가 비이슬람교인가 이것만 보는 거야. 그 전에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 친구가 아랍인인가 아랍인이 아닌가 이걸 봤다면 이제는 이 친구들이 이슬람교인가 이슬람교가 아닌가 이것만 보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슬람교를 굳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즈야라고 부르는 인두세 1인당 얼마씩 내는 요거만 내면은 자기의 종교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때 우마이야 왕조 때 보면요, 이때는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이슬람 교도의 비율이 많아봤자 한 10% 정도? 그래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요때 되면서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바야흐로 이슬람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애초에 원래 아바스 왕조가 시아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왕조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수니파로 갈아탑니다. 네, 수니파로 갈아타요. 알겠죠? 그렇게 태세 변환을 하게 됩니다. 건국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중앙아시아 그 파미르 고원 쪽에서 탈라스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혹시 들어본 기억 납니까? 네, 이건 당나라랑 싸운 거예요. 이때 당시 당나라 장군이 이제 고선지라고, 요 사람이 이제 고구려계 장수죠. 고구려계. 근데 요 싸움에서 당나라가 집니다.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뭐를 얻게 됩니까? 세일크 로드,
여기에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 전투의 결과 중국으로부터 뭐가 건너와요? 제지술이 건너옵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으로 미안합니다.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 잘 나가요. 네, 좋습니다. 물론 뭐 우마이야 왕조처럼 어마무시하게 넓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마이야 왕조 자리에는 뭐가 들어선다 했어요? 여기 미안합니다. 네, 여기에 그 우마이야 왕조, 그죠? 우마이야 왕조, 그죠?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면적은 우마이야 왕조 때가 더 넓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탈라스 전투를 했고요. 근데 혼란이 벌써 옵니다. 혼란이 와요. 자, 10세기 초 900년대에 북아프리카에서 정확히 말하면 요때 혼란은요 시아파의 반격이라고 봐도 돼요. 시아파의 한 일파였던 이스마일파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파티마 왕조라는 것을 건설합니다. 파티마 왕조를 건설해요. 꽤 오래 갑니다. 909년에서 1171년까지. 1171년까지. 수도는 어디? 수도는 카이로. 이집트 쪽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쪽에 파티마 왕조를 건국을 하고요. 이 파티마라는 말 자체가 무함마드 딸 이름이에요.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함마드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함마드의 후손인 우리가 칼리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칼리프 자칭합니다. 이 친구는 시아파인데 요 왕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아파인데 시아파 아까 얘기했죠. 무함마드의 후손이 칼리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시아파 가운데서 좀 더 과격파예요. 이스마일파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이스마일파라고 해가지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후계자를 그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안 부르고 이맘이라고 한다 했는데 요 이맘 가운데 6대 이맘의 아들 장남이었던 친구가 술을 먹어서 7대 이맘이 못 돼요. 원래 이제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게 음주랑 돼지고기거든. 그 음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야가 이맘이 못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오해다라면서 그 음주한 장남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걔들이 이스마일파. 그게 아닌 애들은 이제 12이맘파라고 부르는데 뭐 하여튼 시아파도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데 하여튼 얘들은 좀 거칠어요. 얘들은 거칠어. 음주랑 관련돼 있잖아. 거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파티마 왕조를 건설하게 되고 나중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아이유브 왕조 아이유네. 맘루크 왕조. 나중에 이 맘루크 왕조에 그 아바스 왕조 후손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얘들이 칼리프를 데리고 있어요. 비록 이제 아바스 왕조는 멸망했지만 요 후손을 데리고 있으면서 칼리프를 나중에 데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바스 왕조가 끝나고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맘루크 왕조가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하면서 그 칼리프 자리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로.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두목을 갖다가 뭐라 불러요? 술탄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란 쪽에 있었던 시아파였던 부하이 왕조라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 아프다 그죠? 머리 아픕니다. 나라 이름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부하이 왕조는 이제 932년부터 1055년까지 있었던 애들인데
이 부하이 왕조 요 친구들이 수도 아바스 왕조인 수도인 바그다드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멸망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아바스 왕조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그 대아미르라고 자기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아미르. 아미르라는 건 이제 군사령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좀 정리하자면요. 여기 아바스가 크게 있단 말이야. 여기 아바스가 크게 있는데, 요 이래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는 뭐가 나와? 파티마 왕조. 얘들도 칼리프를 주장하죠. 우마위야도 칼리프를 주장하죠. 그 아바스도 칼리프를 주장하죠. 그 칼리프가 지금 3명인 거야. 머리 아프죠? 그러다 여기에 누가 들어와? 요 바그다드에 이란 쪽에서 몰려오는 요 부하이 왕조라고. 부하이 왕조 애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칼리프를 보호한답시고 얘들이 뭘 가져가는 거야? 아미르라는 칭호를 가지는 거야.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일본에 보면은 천황은 있는데 그 밑에 실제로 천황은 거의 허수아비고, 누가 정치를 하느냐? 그 쇼군이라고 사무라이 중에 대빵이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이거 했잖아. 그죠? 쇼군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얘들도 시아파입니다. 이란 쪽에서 오는 시아파입니다. 요렇게 혼란기. 그리고 나중에 혼란기, 그죠? 칼리프 3명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라고,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는 투르크족. 지금은 이제 터키 그쪽 애들이에요. 투르크족. 뭐 굳이 연원을 따지자면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때 나왔던 돌궐에서 얘들이 넘어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양한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쪽에 살던 친구들이에요. 서아시아와 중국, 인도 요 사이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살던 애들인데, 얘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토그릴베그라고. 원래 이제 투르크라는 애들이 어떻게 대두가 되냐 하면은, 아까 전에 이 맘루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맘루크로서 투르크를 활용을 했어요. 맘루크라는 건 군사 용병이라는 뜻이에요. 아바스 왕조가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이 그 맘루크라고 다른 민족 애들을 데리고 와가 용병으로 쓰는 거야. 그 용병을 갖다 맘루크라고 하는데, 이 맘루크로 가는 아들이 주로 이제 투르크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 여기에 있었던 투르크족 족장이었던 토그릴베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마찬가지로 바그다드로 진출합니다. 바그다드로 진출합니다. 1055년에 바그다드로 진출해가지고 이 부하이 왕조를요 멸망시키고요. 부하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본인은 이제 칼리프를 보호한다고 칼리프르 보호를 자청하면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술탄이라는 칭호는 그 뒤에 오스만 투르크까지 1900년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술탄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는 칼리프, 정치 지배자는 술탄.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때는 요거 두 개가 합쳐집니다. 술탄 칼리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제 특이한 거는 또 셀주크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1071년에 그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요 싸움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격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 그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계기를 제공하는 애가 셀주크 투르크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후에 그 호라즘이라고 호라즘 들어본 기억납니까? 예, 호라즘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 하는 얘기죠. 호라즘 왕조로 이어지게 되죠. 예, 호라즘 왕조. 예, 그렇게 됩니다. 호라즘은 나중에 언제 그 징기스칸테 1220년에 망함. 그 요때까지 아바스 왕조는 고통받는 거야. 땅덩어리는 자꾸 쪼그라들고, 그지? 이베리아 반도 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파티마 왕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바리아 반도 쪽에는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우마이야 왕조가 있는 거고, 북아프리카에는 파티마 왕조, 그리고 영토도 이만큼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부하이 왕조니 셀주크 투르크니 나중에 호라즘이니. 근데 나중에 호라즘도 나중에 1220년에 징기스칸에 의해 타도를 당하게 되고 이제 좀 자유를 찾으려니까 누가 와? 나중에 몽골 부대가 와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1258년입니다. 그 시기가. 어쨌든 셀주크 투르크 때 요 동네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거든요. 비잔티움 제국. 옛날 동로마입니다. 요 제국이 있었어요. 여기가 땅이 좋다 했잖아요. 여기가 좋은 땅이라고. 소아시아. 우리 그 혹시 미다스의 손이라고 알아요? 황금손. 쫙쫙 만지면 황금 되는 그 신화가 나오게 된 그 장소, 배경이 어디냐면 여기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요쪽에 있었던 왕이 군주가 마이다스였어요. 그만큼 여기가 생산력이 좋은 곳인데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 이곳이 점령당하게 되니까 help me 해가지고 누가 오는 거야? 서유럽 애들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몰려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어지면은 됩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어렵습니다. 나도 이거 쉽게 이해했겠어요. 책을 얼마 봤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막 그 술술 안 나오잖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중학교 세계사 안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시계 뭐라 했는데 요새 중학교 교과서 바뀌었다는데 어때?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몰라 다 못하겠어. 우리는 중국하고 유럽만 할 거야. 그래야 되니까 애들이 세계사에 이래 애들이 저는 거다 하면서 내가 막 뭐라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1258년 몽골의 훌라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훌라그 기억나요? 그 징기스칸 아들이 너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너희 중에 주치, 오고타이, 차가타이, 오고타이, 그 다음에 그 툴루이. 이 툴루이의 아들이 쿠빌라이 이래 있잖아. 훌라그. 이 징기스칸의 막내였던 툴루이의 셋째 아들이 훌라그입니다. 필요 없고 몽골이에요. 몽골. 그래서 훌라그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요 지역이 일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 나중에 이후에 칼리프는 맘루크 왕조로 이동한다. 그래가 맘루크 왕조 같은 경우에는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4세기쯤 되면,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 망하고 나면은 다 쪼그라들어요. 바그다드 다 쪼그라든다고. 다 쪼그라들고 카이로가 나중에는 넘버원 도시가 돼요. 인구 한 50만 되는 원탑 도시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아바스 왕조 설명했습니다. 이따가 경제
경제랑 문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복잡합니다. 질문 좀 많이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렵습니다. 내가 뭐 물론 찍고 나서 나도 확인해 갖고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고치고 막 이렇게 하지.